홍콩 완차이구 경찰청 본부 1970년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습도 85%의 무더위가 콘크리트 건물을 찌를 듯 누르고 있었다. 7층 훈련장에서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전혀 차갑지 않았다. 3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훈련장 가장자리에 줄지어 서서 가운데 매트 위에서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영국 본토에서 파견된 훈련교관들과 홍콩 경찰 특수부대 소속이었다. 각자의 얼굴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왜냐하면 이날 오후에 벌어질 일은 홍콩 경찰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 명의 민간인 무술가가 6명의 전개 특수부대원들을 상대로 실전 상황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훈련장 한쪽 벽에는 영국 국기와 홍콩 경찰의 휘장이 걸려 있었다. 바닥은 두꺼운 회색 매트로 덮여 있었지만 이 매트들은 일반적인 무술 연습용이 아니었다. 진압 작전과 체포 상황을 가정한 훈련용으로 실제 거리에서의 충돌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매트 가장자리에는 특수부대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갑, 곤봉, 방패 등의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진짜였다는 점이었다. 존 맥코넬 경감이 훈련장 중앙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의 영국인으로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15년간 복무한 후 홍콩으로 파견된 베테랑이었다. 키 185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홍콩 경찰 특수부대의 훈련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에 울려 퍼재다. 신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연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브루스 리 씨입니다. 그가 훈련장 입구 쪽을 가리켰다. 무술 교육자이시며 배우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맥코넬 경감이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경찰 훈련 방식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하신 분입니다. 브루스 리가 훈련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면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운동화도 신지 않았다. 맨발이었다. 키 170cm, 체중 60kg. 훈련장에 모인 거대한 영국인, 호주인, 그리고 덩치 큰 홍콩 경찰관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어린 학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를 아는 몇 명의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홍콩 경찰청의 중국계 고위 간부인 리우 경무관이었다. 그는 브루스 리의 아버지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이 젊은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문들을 들어왔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다.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리 씨가 우리에게 제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코넬 경감이 계속 설명했다. 현재 우리 경찰의 체포 및 진압 기술이 동양 무술가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술 훈련을 받은 용의자를 상대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에서 이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영국에서 파견된 훈련교관들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경찰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전수해왔다. 이 기술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것들이었다. 수많은 체포 상황에서 효과를 입증한 방법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의 중국계 무술가가 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맥코넬 경감이 매트 중앙으로 이동하며 말했다. 6명의 특수부대원이 리 씨를 체포하려고 시도합니다. 리 씨는 체포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 제한은 3분입니다. 만약 3분 안에 리 씨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체포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한 명의 베테랑 교관이 손을 들었다. 경감님,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상 위험이. 좋은 지적입니다. 맥코넬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리 씨께서 흥미로운 조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 장비를 사용하되 그분은 누구도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대신 우리도 최대한 현실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브루스 리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어깨를 한 번씩 돌리며 몸을 풀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공원에서 산책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규칙이 하나 더 있었다. 6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순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맥코넬 경감이 덧붙였다. 첫 번째는 맨손, 두 번째부터는 곤봉, 다섯 번째는 방패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진압용 전기봉을 사용합니다. 훈련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전기봉은 위험한 무기였다. 제대로 맞으면 근육이 마비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다. 이는 실전이었다. 브루스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훈련장 전체에 들렸다. 누구든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정지라고 외치십시오. 저는 즉시 멈추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부대원이 앞으로 나섰다. 데이비드 윌슨 상사, 28세, 키 190cm, 체중 95kg, 호주 출신으로 왕립 호주 공군에서 5년간 복무한 후 홍콩으로 온 전문가였다. 그는 지난 3년간 홍콩에서 200건이 넘는 체포작전에 참여했고 한 번도 용의자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의 체포 성공률은 100%였다. 윌슨은 천천히 매트 중앙으로 이동했다. 그의 팔과 어깨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해져 있었다. 훈련받은 대로 무게 중심을 낮추고 양팔을 벌려 브루스 리의 도주로를 차단할 준비를 했다. 이는 교과서적인 포지션이었다. 어떤 용의자도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없다고 배웠다. 브루스 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내려놓여 있었다. 파이팅 포즈도 취하지 않았다. 도주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평범하게 서 있었다. 시작. 맥코넬 경감의 명령이 떨어지다 윌슨이 돌진했다. 표준 태클 기법으로 브루스 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했다. 이 기법은 수천 명의 용의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브루스 리가 사라지다 정확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윌슨의 태클이 도달하기 0.5초 전에 그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윌슨의 오른쪽으로 한 걸음 이동했을 뿐인데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윌슨의 195cm 팔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윌슨은 빈 공간을 감싸 안으며 매트 위로 넘어지다. 하지만 그는 베테랑이었다. 즉시 일어나서 다시 포지션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두 번째 시도. 윌슨이 왼쪽에서 접근하면서 오른손으로 브루스 리의 어깨를 잡으려고 했다. 동시에 오른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서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조합 기술이었다. 브루스 리의 몸이 흘러갔다. 마치 물처럼. 윌슨의 손이 닿으려는 순간 그의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손목을 슬쩍 밀어냈다. 윌슨의 발차기는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리고 브루스 리는 윌슨의 뒤쪽에 서 있었다. 훈련장의 경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윌슨의 기술은 완벽했다. 실수가 없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윌슨이 세 번째로 시도했다. 이번에는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브루스 리를 감싸 안으려고 했다. 베어 허그 방식. 이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윌슨의 세계가 뒤바뀌었다. 브루스 리의 손이 윌슨의 손목에 닿았다. 아주 가볍게, 거의 만지는 정도로만. 하지만 그 순간 윌슨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다. 자신의 앞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브루스 리가 그 넘어지는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조절했다. 윌슨은 매트 위에 얼굴부터 떨어지다. 다치지는 않았다. 부드럽게 넘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제압되었다. 브루스 리가 그의 등 뒤에서 팔을 살짝 조이자 윌슨은 움직일 수 없었다. 정지. 윌슨이 조용히 말했다. 첫 번째 라운드 종료. 시간 43초. 두 번째 특수부대원이 앞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곤봉을 들고 있었다. 마이크 톰슨 경사 32세, 영국 본토에서 10년간 폭동 진압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다. 그는 수백 번의 진압 작전에서 곤봉을 사용해 폭도들을 제압해왔다. 그에게 곤봉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몸의 일부였다. 브루스 리가 매트 중앙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조금 전에 윌슨을 제압한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톰슨이 곤봉을 양손으로 잡고 경계 자세를 취했다. 훈련받은 대로 상대방이 접근할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곤봉의 끝으로 위협과 제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포지션이었다.
이 자세에서는 어떤 맨손 파이터도 접근할 수 없다고 배웠다. 시작. 톰슨이 곤봉을 브루스리의 어깨 쪽으로 횡적으로 휘둘렀다. 기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의도였다. 안전한 제압을 위한 표준 기법이었다. 그런데 곤봉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브루스리가 톰슨의 안쪽으로 들어왔다. 곤봉의 위력이 발휘되지 않는 근거리였다. 브루스리의 손이 톰슨의 팔꿈치를 살짝 밀었다. 그러자 톰슨의 곤봉은 엉뚱한 방향으로 휘둘리며 균형을 잃었다. 브루스리의 다른 손이 톰슨의 곤봉을 잡은 손목에 닿았다. 역시 아주 가볍게. 하지만 그 순간 톰슨의 손가락들이 반사적으로 열리면서 곤봉이 바닥에 떨어지다. 톰슨은 즉시 맨손 격투로 전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브루스리가 그의 등 뒤에 있었고 톰슨의 팔을 부드럽게 비틀어 관절을 고정시켰다.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정지. 톰슨이 인정했다. 두 번째 라운드 종료. 시간 31초. 세 번째, 네 번째 특수부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브루스리는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 그들의 공격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다섯 번째 특수부대원 제임스 블랙 경사가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15년간 폭동 진압 전문가로 일해왔다. 방패와 곤봉을 조합한 전술의 마스터였다. 그의 손에 들린 방패는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진 진압용 방패였다. 거의 1m에 가까운 크기로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블랙은 방패를 앞세우고 천천히 전진했다. 방패 뒤에서 곤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조합은 어떤 폭도도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이었다. 15년 경험상 실패한 적이 없었다. 브루스리가 블랙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방패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것을 상대하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시작. 블랙이 방패를 밀어붙이며 전진했다. 브루스리를 벽 쪽으로 밀어내려는 전술이었다. 공간을 제한해서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브루스리가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벽에 닿기 직전에 그가 움직였다.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방패의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블랙이 즉시 방향을 바꿔서 추격했지만 브루스리는 이미 블랙의 오른쪽에 있었다. 블랙이 방패를 휘둘렀다. 방패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는 기법이었다. 이 정도 무게와 크기의 방패에 맞으면 일반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브루스리가 방패 위로 뛰어올랐다. 정확히는 방패의 상단 가장자리에 순간적으로 발을 디뎠다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블랙의 뒤쪽으로 넘어간 것이었다. 공중에서 이루어진 동작이었지만 마치 계획된 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했다. 블랙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브루스 리의 손이 그의 목 뒤 앞점에 닿았다. 블랙의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방패와 곤봉이 바닥에 떨어지다. 정지. 블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섯 번째 라운드 종료. 시간 28초.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특수부대원이 남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진압용 전기봉이 들려 있었다. 로버트 해리스 경사, 35세, 홍콩 경찰 특수부대에서 7년간 복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전기봉 사용의 전문가였다. 이 무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수백 명의 경찰관들에게 가르쳐왔다. 전기봉은 근거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살상 제압 무기였다. 한 번만 정확히 맞으면 어떤 상대든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다. 해리스가 전기봉을 켰다. 파라삭하는 전기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재다. 블루스파크가 봉의 끝에서 춤을 추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해 보였다. 브루스 리가 해리스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농담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서 지금까지 없던 강렬함이 나타났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맥코넬 경감이 긴장된 목소리로 발표했다. 해리스 경사, 안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시작. 해리스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전기봉을 브루스 리의 가슴 높이로 향하게 하면서 닿기만 하면 즉시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다. 그는 성급하게 돌진하지 않았다.
7년의 경험이 그에게 신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브루스 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달랐다. 그는 후퇴하지도 측면으로 피하지도 않았다. 대신 해리스를 향해 직진했다. 해리스가 전기봉을 앞으로 밀어붙였다. 브루스 리의 가슴을 향해서 접촉하면 즉시 게임이 끝날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브루스 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왼손으로 해리스의 손목을 잡아서 전기봉의 방향을 위로 틀어올렸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해리스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타격했다. 힘을 뺀 타격이었지만 관절의 정확한 지점이었다. 해리스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전기봉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더 공중으로 날아갔다. 브루스 리가 공중에서 그것을 낚아챘다. 전기봉을 끄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해리스는 여전히 서 있었다.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오른팔은 30초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관절의 앞점이 정확히 자극받았기 때문이었다. 정지. 해리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6번째 라운드 종료. 시간 22초. 전체 시간 3분도 안 되었다. 훈련장이 완전히 조용해제다. 30명의 경찰관들이 방금 전 목격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6명의 전개 특수부대원이 차례대로 제압당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에게 무기를 든 상태에서. 맥코넬 경감이 매트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20년 경찰 경력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리 씨,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브루스 리가 조용히 대답했다. 경감님, 저는 경찰 훈련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술 훈련을 받은 상대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가 6명의 특수부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놀란 것이었다. 당신들이 사용한 모든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브루스 리가 계속 말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의 패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체중 이동, 근육 긴장, 시선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윌슨이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측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브루스 리가 답했다. 고정된 패턴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적응해야 합니다.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용의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가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맥코넬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리 씨, 혹시 우리 훈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관으로서 말입니다. 브루스 리가 잠시 생각했다. 한 달에 2번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언론에 알리지 마십시오. 그냥 홍콩 경찰의 내부 훈련 개선 프로그램으로만 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그리고 맥코넬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늘 일어난 일도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다. 훈련장에 있던 30명의 경찰관들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다. 가족들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일주일 내에 홍콩 전체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한 명이 6명을 상대로 무기를 든 경찰을 맨손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날 훈련장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브루스 리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3개월 후 홍콩 경찰청은 조용히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적응형 제압 기술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었다. 브루스 리가 한 달에 2번씩 와서 가르쳤다. 공식적인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홍콩 경찰의 체포 효율성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1970년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23분까지 홍콩 완차이구 경찰청 본부 7층 훈련장에서 벌어진 3분간의 시연. 30명의 목격자, 6명의 참가자, 1명의 교사, 그리고 홍콩 경찰 역사상 가장 조용히 묻힌 보고서. 공식 기록에는 그날 무술 전문가와의 교육적 시연이라고만 적혀 있다. 결과나 상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홍콩 경찰 특수부대의 훈련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브루스리는 그 후 2년간 홍콩 경찰청에서 비공식 교관으로 활동했다. 1973년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가르친 경찰관들은 홍콩에서 가장 효과적인 체포 전문가들이 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한다. 한 명의 작은 남자가 6명의 무장한 거인들을 3분도 안 되어 제압한 그날을,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30명의 목격자들은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의 3분을